안녕하세요. 외장 타일 전문 업체 이산 타일입니다. 저희는 외장 타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고요. 이번에 파벽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파벽돌은 벽돌 모양의 타일을 파벽돌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벽돌 모양의 타일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쪽 부분은 롱브릭이라고 일컬어지는 타일이에요. 슬라이스된 면이 한쪽 면, 이쪽은 그냥 일반적인 파벽돌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짧죠. 폭이 240이고요. 높이가 55mm이고 두께가 한 10mm에서 30mm까지 있습니다. 롱브릭의 경우에는 이런 모양의 벽돌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벽돌도 있고 이런 모양의 벽돌도 있습니다. 각각 그 모양대로 붙였을 때 그 벽돌의 느낌이 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파벽돌입니다. 보시는 이 부분은 기역자로 되어 있다면 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코너 벽돌에 해당하는 겁니다. 시공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코너 벽돌이 들어가 있죠. 이 건축물은 경량 골조에 중량 골조입니다. 중량 골조에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된 건물이고요. 여기에 이제 외장에 샌드위치 판넬에 직접 파벽돌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이 코너 부분이 코너 벽돌이 시공된 상태입니다. 파벽돌을 실내에 붙였을 때 모양입니다. 이 코너 역시 코너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실내나 실외나 모두 사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단지 이제 실내에 사용할 때에는 빗물에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설계가 더 중요하겠죠. 빗물을 직접 물이 타면 안 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됩니다.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드라이비트로 마감된 건물에 파벽돌이 시공되면서 드라이비트 리모델링이 된 상태입니다. 익스테리어에 해당하고요. 이 건축물은 신축이었습니다. 신축에 철근 콘크리트 골조였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골조에 마찬가지로 파벽돌을 시공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도 코너 벽돌이 시공이 된 거고요. 코너 타일이 이쪽 타일과 이쪽 타일을 달리하면서 포인트를 준 형식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파벽돌이 외형이 화강석이었습니다. 이렇게 눈물바지, 빗물바지 화강석은 그냥 살려놓고요. 제거할 수가 없고 뭐 깎아내는데 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상태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이 경우에 하게 된 이유는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화강석에서 이제 색이 변하면서 녹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변색이 일어나서 닦아도 그게 계속 일어나니까 건축주께서 방법이 없으니까 리모델링한 케이스입니다. 이 건물 역시 코너 파벽돌이 시공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조적과 구분이 안 가요. 시공해 놨을 때 전문가가 아니면 찾을 수 없는 형태가 돼 버립니다. 자, 이번 사례는 이 건물은 이제 그 리모델링 하기 전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이 여기 보이시는 면이 샌드위치 판넬이에요. 사이딩 샌드위치 판넬이라는 제품인데 오래된 건물입니다. 오래되고 방치되었던 건물인데 새로운 건축주를 만나서 리모델링한 사례입니다. 골조가 이제 철골 골조죠. 경량 골조인데 이 상태에서 모두 이제 외벽을 리모델링한 케이스입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입니다. 지금 작업은 간판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간판하고 어닝이라든지 차양이라든지 부착물을 다 제거할 겁니다. 자, 현재는 간판을 제거하는 모습이고요. 3D 작업으로 이 건축물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클라이언트하고 상의를 했던 사례입니다. 자, 정면 이 간판이 철거된 상태에서 일부 샌딩도 했고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싹 다 철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파벽돌 시공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사이딩이니까 샌드위치 사이딩 같은 경우는 단차가 생깁니다. 단차가 생겨서 울퉁불퉁하죠. 자, 뒷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면을 평평하게 잡은 겁니다. 미장을 한 거예요. 특수한 미장을 사용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미장을 사용했습니다. 표면은 철판입니다. 사이딩 샌드위치 판넬도 마찬가지로 철판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이제 비닐 사이딩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샤시도 교체됐고요. 이 샌드위치 판넬 건물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창문을 만들거나 다시 없애는데 상당히 쉽습니다. 용이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비가 타지 않게, 내부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붕을 씌웠습니다. 지붕의 그 두께가 상당히 얇아서 한번 씌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데크 플레이트가 보이시죠? 데크 플레이트에 추후에 또 단열을 한 번 더 했습니다. 4단열 100mm로. 천장 단열이 제일 중요합니다. 천장은 직접적인 햇볕이 닿기 때문에 이 실내 2층 실내 열기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단열을 꼭 천장 단열은 뭐 말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정면 모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이게 소규모 건축물인데 그 비계를 쌀 수 없는 구조라 스카이로 모두 작업을 했습니다. 뭐 비계, 스카이 이렇게 따져보면은 그 돈이 그 돈 됩니다. 뭐 이 인도에도 폭이 나오지 않는 조건이라 뭐 할 수 없이 차도를 막고 뭐 차량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수 배치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저기가 들어갈 겁니다. 징크 판넬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모양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전주가 보이는데 이 전주는 이전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서 나중에 뭐 미관적인 문제도 있지만 결국 지금은 이제 다 이전은 된 상태입니다. 한전하고 이제 통신사에 각각 연락해서 모든 이전 계획을 마친 겁니다. 비용 들지 않습니다. 이 건물이 왜 이렇게 됐냐면 바짝 붙어서 전주가 이설이 됐냐면 이거 다 전선인데 전기줄이에요. 전기가 통하는 전기줄이고 요 밑에는 통신선인데 통신선이 됐든 뭐 전기가 됐든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뭐 모양도 좋지 않고 각 환전의 비용으로 이전 설치했습니다. 이게 오랫동안 건축물을 반체한 상태라 이런 전주가 심어져 버렸습니다. 자, 이거 내부 잠깐 보실게요. 내부는 뭐 비도 많이 샜고요. 그동안에 이 빗물이 흔적이죠. 이 HB인 같은 경우는 비가 좀 타서 녹이 쓴다고 해도 전혀 구조에 대한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얇은 철 같은 경우는 녹이 쓸어버리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경량으로 되어 있는 칸막이는 내부 칸막이는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다 철거하고 이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말이 천장재 있지 않습니까? 경량으로 되어 있는 덴조라고 불리는 부분까지 싹 모두 철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수 시설도 2층 배수 시설을 다시 잡았기 때문에 다 잘라버리고 다 막아버렸습니다. 배수 다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외벽 익스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전에 보시면은 없던 부분이에요. 새로 이제 기둥의 모양을 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부분을 철골로 해서 각파이프로 해서 일단 하지를 잡고 이 면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 이제 고제 문을 달았고요. 이쪽은 요새 좀 유행하는 모자이크 타일을 선택했습니다. 이 창문은 아주 빈티지한 창문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 인테리어에 관련해서 인테리어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익스테리어 부분만을 설명하기 때문에 안에도 이제 파벽돌을 시공했고요. 파벽돌이 가성비가 좋아요. 밖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페인트도 칠할 수는 있는데 빗물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여긴 페인트입니다. 여기는 철판에 이제 갈바에 페인트를 칠했지만은 이쪽은 마감이 갈바는 아닙니다. 갈바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을 시공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인테리어 업체에서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스티로폴입니다. 비드법이라고 불리는 스티로폴인데 EPS라고 부르죠. 단순히 EPS 이제 뭐 좀 단단한 걸 쓰셔야 됩니다. 상당히 단단한 걸 쓰셔야 됩니다. 다 이거 EPS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 구조를 형성하는 이 외벽은 파이프를 써야 됩니다. 흔들리지만 안 되죠. EPS 자체가 붙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EPS를 다음에 각 파이프에 고정한 시킨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창문을 달아도 되고 문을 달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인데요. 익스테리어 부분에 이 부분은 고벽돌, 이 부분은 모자이크 타일을 해서 완성한 상태입니다. 자, 페인팅까지 마무리됐고요.
꽤 이 익스테리어 자체는 이쪽에 이제 인테리어하고 익스테리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쪽은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이렇게 제일 오래된 시공 사례를 가지고 온 이유가 샌드위치 판넬에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소개한 영상입니다. 추후에 파벽돌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공 문의는 댓글로 문의를 주시든가 네이버 검색창에 이산타일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